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매경부동산 자산관리사의 업무 역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부동산 시장이 단순 중개 임대 시대에서 부동산 자산관리 시대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고객들이 매매나 시켜주고 중개만 해준 이런 부동산 전문가보다는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 보유, 매각 단계에서 체계적인 자산을 관리해주고 운영해주는 전문가를 요구하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자, 매경부동산 자산관리사는 고객이 부동산을 투자하는 단계에서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투자 단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고객이 이제 부동산을 투자하는 단계에서 부동산 자산관리사의 업무 역할은 바로 투자에 대한 포트폴리오 전략을 수립해 줍니다. 자, 포트폴리오라는 게 여러분들 생소하시죠? 포트폴리오라는 건 뭐냐면 모든 재테크의 가장 중심이 되는 투자에 대한 기준이 바로 포트폴리오입니다. 바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리스크 관리하는 부분들이 바로 포트폴리오입니다. 자, 그럼 이제 부동산의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짤까요? 부동산의 포트폴리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황금성이 높은 부동산을 고르시도록 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황금성이 좋은 부동산, 내가 팔고 싶을 때 쉽게 팔리는 부동산이 좋은 거지, 내가 사면은 많이 오를 수 있는 부동산, 이거는 좋은 부동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원금 손실을 원금 투자 금액을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는 원가에 이런 부동산을 기준으로 해서 수익이 날 수 있는 이런 부동산을 고르는 게 중요하지, 사면은 많이 오르는 부동산을 투자하고 원금을 나중에 회수할 수 있는 이렇게 방향을 잡으면 투자에 대해서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 부동산은 황금성이 높은 부동산을 어떻게 고를까요? 바로 이제 세 가지를 고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동산 PB는 자, 고객에게 연령별로 포트폴리오를 짜줍니다. 연령별로. 그래서 나이대마다 갖고 있어야 될 부동산이 다릅니다. 30, 40대 가져야 될 부동산이 다르고요. 50, 60대 가져야 될 부동산이 다릅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부동산 PB들이 짜주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동산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짜야 됩니다.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많이 갖고 있어야 될 부동산, 그리고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 갖고 있어야 될 부동산이 다릅니다. 근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준비를 포트폴리오 안 하고 그냥 사놓고 오를 때까지 기다렸는데 가격이 안 오르거나 안 팔리면 갖고 있게 되죠. 그래서 부동산 사이클에 따라서 포트폴리오 짜는 부동산에 대한 상담을 이제 해주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부동산 상품별로 나하고 궁합이 맞는 부동산 상품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상품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오피스텔, 뭐 상가, 원룸주택, 아파트, 토지 많지만 여러분들이 나한테 맞는 부동산을 고를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억 있다. 자, 1억 있는데 자, 이렇게 수익형 부동산이 두 개가 있어요. 자, 이건 오피스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분양상가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피스텔을 701호를 분양받으면 1억 주고 월세가 한 달에 70만 원이 나와요. 자, 1층에 있는 상가를 101호를 상가를 분양받으면 월세가 70만 원이 나옵니다. 자, 그럼 나는 1억을 가지고 똑같은 임대료가 나오고 옆에 붙어 있다면 오피스텔을 사야 되는 게 좋은가? 분양상가를 사는 게 좋은가? 이거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를 여러분들이 나한테 맞는 상품을 고르자가 됩니다. 오피스텔이 궁합이 맞는 사람이 있고요. 분양상가가 궁합이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상품별로 포트폴리오를 짜는 거를 이제 부동산 PB가 해줍니다. 자, 1층에 가면은 부동산 쪽에 누가 있어요? 공인중개사분들이 계시고
또 분양 상담사분들이 계시죠? 분양 상담하시는 분들. 자, 이분들은 대부분이 고객 입장이에요? 아니면 자기 입장에서 투자를 상담하십니까? 다 자기 입장에서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재건축을 사러 간다. 그럼 반포에 가서 중개사무소 들어가면 반포에 있는 재건축이 대한민국에 제일 좋다고 얘기하죠. 또 위례 신도시에 가서 내가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러 가면 거기 있는 분양 상담사는 위례 신도시에 있는 오피스텔이 제일 좋다고 자랑을 하죠. 자기 입장에서 그 상품의 좋은 점을 설명합니다. 근데 부동산 자산관리사는요, 이제 부동산 PB, 부동산 PB는 고객 입장에서 이런 거를 연령별, 경기 사이클별, 부동산 상품별로 포트폴리오를 짜주는 이제 부동산 PB 역할을 하는 전문가가 이제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매경부동산 자산관리사는요, 바로 부동산 PB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객들에게 단순히 물건을 소개해주고 알려주는 게 아니고요. 투자할 때 연령별, 경기 사이클별, 부동산 상품별, 투자에 대한 포트폴리오 전략을 수립해주는 전문가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보유하는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임대 수익을 극대화시켜 줄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으로 만들어 줘야 되고, 아파트도 이제 월세가 나오는 아파트, 자기가 사는 게 아니면 토지도 창고를 짓거나 월세가 나올 수 있도록 그거를 컨셉을 잡아서 보유하는 동안에도 수익이 나와야지 2년, 3년 동안 그냥 갖고 있다가 세금만 내면 안 되죠. 그래서 갖고 있는 동안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과 전략을 세워줘서 이제 수익이 잘 나올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월세가 잘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주거용과 상업용을 수익형 부동산을 이제 어떻게 자산 관리하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익형 부동산을 자산을 잘 관리할 때는 크게 4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관리해 줍니다. 첫 번째가 임대 관리, 그 다음에 연체 관리, 시설 관리, 행정 관리.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5층짜리 원룸주택이 하나 있다. 원룸주택. 요게 10가구가 삽니다. 10가구가 살아요. 근데 임대인이 본인이 요번에 10억을 주고 요번에 투자를 했는데, 자기는 서울 사는데 요번에 평택에다 요번에 원룸주택 하나 샀어요. 근데 사놓고 관리를 하려니까 어때요? 거리가 너무 멀죠? 그래서 이거를 평택에 있는 부동산 자산관리사한테 요거를 관리 자산관리 용역을 맡깁니다. 이 원룸주택을 나 대신 관리를 다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 매경부동산 자산관리사가 자산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유육비를 얼마를 받냐면요, 바로 방 하나당 3만원씩 매달마다 받습니다. 자, 방이 10개니까 얼마예요? 30만원씩 매달마다 유육비를 받고 임대인 대신에 관리를 이제 해줍니다. 자, 그래서 어떤 관리를 해주냐면요, 바로 임대 관리, 연체 관리, 시설 관리, 행정 관리 4가지 해줍니다. 자, 임대 관리는 어떤 업무냐면요, 바로 자, 우량 임차인을 유치시킵니다. 우량 임차인 유치. 직업이 좋은 임차인, 임대를 잘 내는 임차인들 있죠. 그래서 직업이 좋은 임차인들을 바꿔줍니다. 그러면 건물의 가치가 올라가거나 건물주도 상당히 좋아하고, 두 번째 임대료를 인상을 해줍니다. 5만원, 3만원씩, 20만원씩 인상을 해주는 거를 임대인을 대신해서 해주고, 임대계약도 갱신을 작성을 해주고요. 자, 연체관리 어떤 역할이냐면요, 임대료를 매달마다 꼬박꼬박 안 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50만원 내야 되는데 안 내면 어떻게 돼요? 또 전화해서 막 임대인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연체율이 상당히 좀 요즘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체 관리는 제일 중요한 게 연체가 안 생기게 예방을 해야 되겠죠. 예방. 연체가 안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임대차 계약서에 연체료 조항이 삽입돼야 됩니다.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연체가 예방되기 위해서 8단계 연체 관리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체에 대한 협상을 연체가 안 생기게 하고 연체가 생기면 이제 협상을 이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이제 내용 증명 발송하고 소송 관계가 이루어지죠. 이런 것들 대신 업무를 처리를 하게 되고요. 시설 관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정기 점검을 통해서 이 원룸주택의 전기 관리, 소방 관리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청소 관리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건물이 잘 유지가 되고 운영이 될수록 이제 해주고요. 그 다음에 하자 보수 공사. 갑자기 화장실에서 뭐 고장이 났거나 등을 교체하거나 아니면 누수가 생겼을 때 자산관리사들이 협력업체를 출동시켜 가지고요 관리 업무들을 임대인 대신해서 체결하게 되고 임대인에게 이제 보고를 이제 해주게 되고요. 근데 행정관리는 크게 공문 발송 가장 중요한 거죠. 문서로 해가지고 임차인한테 공지 부분들을 합니다. 여기 양식이 14가지가 있습니다. 14가지. 자, 여러분들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다 문서로 임차인들한테 통지하죠. 근데 대부분들이 원룸주택 이런 것들은 어때요? 대부분 통화나 그냥 전화로 하죠. 그래서 개인들이 체계적인 자산 관리를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그 체계적인 문서 관리를 우리 매경부동산 자산관리사들이 이제 업무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다 대신 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관청 업무. 그래서 이제 구청의 청소과, 그 다음에 위생과 이런 쪽에 해가지고 구청의 이제 대관 업무들을 좀 임대인을 대신해서 이제 업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대주택을 관리를 이런 업무들을 해주고서 매월마다 30만 원씩 받게 되고 20동 정도만 원룸주택을 체계적으로 자산 관리하면 한 달에 얼마씩 들어오겠어요? 600만 원씩 꼬박꼬박 수익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인기 있는 게 상가 빌딩이 공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관리를 요즘에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상가 빌딩도 한 동을 저희가 요 4가지 업무를 해주고요. 한 동에 60만 원씩 매달마다 임대한테 요역비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0동만 관리해도 한 달에 얼마씩이에요? 600만 원씩 고정적인 용역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 공인중개사분들이 임대 놔주고 관리 수주 받는 걸 저희가 가르쳐 드리기 때문에 관리 수수를 받고 그 다음에 관리를 하니까 어때요? 임대 놔주고 수수료 받고 매달마다 요역비 받고 좋죠? 그리고 공실 생기면 내가 전속 임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개사분들이 많이 이제 자산관리사 공부하시고요. 특히 이제 주택관리사분들도 요즘에 시설관리뿐만이 아니고 임대관리를 요즘에 많이 배우러 오시고요. 왜냐하면 임대주택이 요즘에 많이 들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금융기관에 계시는 분들도 요즘에 임대관리를 배우러 많이 오시는 게 뭐냐면 요즘에 금융기관들이 다 부동산 자산관리를 건물주나 부동산 피의유액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사에서도 이제 부동산 자산관리사 자격증이 상당히 인기가 있어서 취업 예정자들 있죠. 많이 이제 공부하고 있고요. 시행사나 시공사들도 요즘에 분양하고 요즘에 이렇게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요즘에 해주면서 고정적인 수익을 얻어가기 위해서 매경부동산 자산관리사를 공부하거나 자격증 시험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매경부동산 자산관리사 업무 역할 중에서 고객이 갖고 있는 보유한 부동산을 체계적인 자산관리를 어떤 걸 해주고 어떻게 용역 수수료를 받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수익형 부동산이 인기가 많고 급증하면서 수익형 부동산 공급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수익형 부동산이 이렇게 늘어날 때 관리 수주를 받을 수 있는 매물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특히 요즘에 공실이나 연체율이 높기 때문에 요즘에 수익형 부동산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전문가들한테 이제 용역을 많이 맡기고 있습니다. 대목시장이죠. 그래서 부동산이 자산관리업은 경기가 안 좋을 때일수록 더 잘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매경부동산 자산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셔가지고요. 부동산 자산관리업으로 매월마다 고정수익 얼마죠?
최소 600만 원 이상씩 고정수익도 받으시고요. 이제 취업하실 때 부동산 자산관리사 자격증으로 여러분들이 시공사, 시행사, 금융기관에도 취업할 수 있는 이런 멋진 전문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매경 부동산 자산관리사 62기 수강생 김규식입니다. 중개업소 운영하는 저희 지역에 해당 교육 수료 받으시고 중개업소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 뵀고요. 인적 네트워크라든가 업무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추천을 받아서 수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개인적인 부분이 큰데요. 제 업무적인 부분이랑 그러니까 몸에 배어있던 실무적인 부분이 이론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그만큼 자신감도 상승이 됐고, 우선은요, 일단 매경 부동산 자산관리사 자격 취득을 하고요. 교육기간에 얻었던 정보랑 지식으로 업무에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매경 자산관리사 61기 수강생인 정승덕이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부동산 관련 대출 관련 업무를 하고 있어요.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좀 많이 정보를 습득하고자 많이 인터넷 홈페이지 찾아보다 보니까 이쪽에 알게 되었습니다. 매물 정보라든지 아니면 이제 부동산 향후 전망이라든지 이런 부분 얘기해 주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게 되었고, 공인중개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취득하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퇴사 이후에 이제 공인중개사 쪽이라든지 이제 자산 관리 쪽으로 한 번 더 진출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그렇게.